안녕하세요. 도시알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격의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개인을 특징 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문장 중에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속했다, 그러니까 반복했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성격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거라면 결국 이 성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반복되고 지속된 습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성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제 해볼 때, 우리가 보통 뭐 주위에 어떤 친한 사람이죠.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친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안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그 사람을 잘 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격의 어떤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뭐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잘 아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친한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 입장에서도 이 상대 입장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평상시 하는 행동들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친한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들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 양식이죠. 행동 방식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지속적이고 일관된 어떤 행동 패턴이 이것을 성격이라고 보고 있고, 이 성격을 어떤 하나의 사람의 인격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일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는 사람이 정립이 되어 있는 거죠. 불교 교리를 보면 오치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치온을 이제 줄여서 오운이라고 하는데, 색수상행식 이렇게 5개를 오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치온이란 말은 색치온, 수치온, 상치온, 행치온, 식치온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어쨌든 줄여서 이제 색수상행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색수상행식은 총 5개의 글자죠. 그런데 이 색수상행식에서 색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의 객관적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상행식은 이 색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작용의 단계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색을 동일하게 봤는데, 수상행식이라는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 식은 주관적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시작은 객관적인 대상이었는데 끝은 주관적 분별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좀 풀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색수상행식이 이제 5개이기 때문에 이제 오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은 말 그대로 마음작용의 단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색수상행식에서 맨 첫 글자가 색이죠. 이 색은 형색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형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눈에 바라봐지는 모든 대상의 어떤 물질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계 모든 대상, 그러니까 객관적인 대상들을 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색이고, 어떤 귀로 들리는 것도 색이고, 냄새로 맡아지는 것도 색이고, 그 다음에 뭐 맛으로 느껴지는 것도 색이고, 뭔가 만져지는 것도 색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꼭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맛보고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는 이런 모든,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개 오감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물질의 대상을 이제 색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수상행식의 색 다음에 수죠. 색수의 수는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느끼는 마음을 뜻합니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만져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느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느끼는 마음이 대상은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상은 동일합니다. 이건 객관적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는 동일한 대상을 다 각자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느끼는 마음을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는 느끼는 마음인데 왜 인간이 이렇게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느끼게 되냐면 각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죠. 경험과 기억이 다르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게 동일한 어떤 대상을 각자 다 다르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는 느끼는 마음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느끼는 마음이 다른 것은 이제 동일한 대상을 이제 다르게 느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대상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노래를 크게 틀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노래에 반응을 해서 되게 신나합니다. 즐겁고 막 신나고 춤을 추거나 이렇게 흥을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시끄럽다고, 이 노래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별 감흥을 못 느낍니다. 별로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에 형성된 토대, 그러니까 산물로 인해서 똑같은 대상을 똑같이 접해도 이제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이 있죠. 이 상은 관념을 뜻합니다. 관념. 이데아라고도 하죠. 관념을. 이 소리에 대한 관념, 물질에 대한 관념. 우리는 이 똑같은 물질을 저마다 다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수상행식의 행이죠. 행은 조작하는 행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좋은 의도, 뭐 나쁜 의도, 뭐 불순한 의도, 인간은 의도라는 걸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수상 느끼고 이제 관념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더해지면서 나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식, 마지막 식은 분별하다입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느끼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의 여기에 의도가 들어가면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에서 마지막에 이 식은 이 분별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객관적인 동일한 대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상행은 마음작용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식은 나의 주관적, 여기서 마음작용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동일한 대상을 보고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주관적인 분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친다라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오운이죠. 오치온, 색수상행식. 인간은 이 오운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주관적인 분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을 보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서로 다른 운명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이유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대상에 사람마다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가, 어떤 대상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치온이죠.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동일한 객관적 대상인 이 색을 통해서 이 수상 행식의 단계를 이제 거쳐서 분별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단계가 이제 뭐 4단계고 여러 개라서 이제 뭐 이런 단계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처음 보거나 낯설거나 어떤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되면 이 단계가 좀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접하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정보값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 속도가 느려지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생각을 건너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엄청나게 빠른 찰나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 행동이죠. 무의식적 행동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 습이 결국 카르마다, 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카르마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의, 그러니까 마음작용의 패턴은
엄청나게 빠른 찰나의 순간에 일으켜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생각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각 없이 바로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원체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생각이 거쳐가면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찰나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 찰나라는 말은 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불교에서 이 찰나는 시간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75분의 1초를 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75번을 찰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75번이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보통 우리가 1초 하면 눈 깜짝하면 1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 1초에 75번의 마음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적으로 마음이 진동을 한다는 뜻인데 1초에 75번이 작용되는 이 마음을 우리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무의식의 마음작용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찰나의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들을 내가 의식적으로 통제를 하고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인식을 하겠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고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대상이죠. 객관적 대상에 대해서 좋거나 뭐 싫거나 또는 아무 느낌이 없거나 짜증나거나 화가 나거나 즐겁거나 신나거나 고통스럽거나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는 찰나의 순간에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우리의 어떤 단계죠. 오치원의 단계를 거쳐서 마음작용을 일으키고 결국 마지막에는 주관적인 나의 그러니까 분별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찰나에 일으키는 이 감정을 노력을 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본적인 원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마음작용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찾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가 어떠한 대상을 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이죠. 원인 카르마, 원인을 찾아내서 분석해서 찾아내어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여기 생긴 이 감정도 자동으로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교리를 보면 이제 연기법이라고 해서 연기라고 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치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르마에 의해서 형성된 나의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이 감정이 이 원인이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을 찾아서 없애버리면 여기 있는 것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거죠. 제가 사는 이 아파트 안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좀 자주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날도 이제 운동을 하러 갔어요. 이제 운동을 하러 가서 웨이트라고 하죠. 뭐 근력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걸 웨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그날도 이제 웨이트를 이제 하러 갔어요. 제가 웨이트를 할 때 이제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웨이트를 합니다. 그날도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60대 정도 되시는 이제 어르신이 저한테 막 삿대질 하시면서 뭐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빼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이봐라 좀 조용히 해라 뭐 운동 니 혼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황당했죠.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뭐 때문에 시끄럽다라고 하지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벤치프레스라는 거는 무게 중량이기 때문에 놓을 때 쾅쾅 소리가 납니다. 이 기구 자체가 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기계 소리가 쾅쾅 나는 건데 이걸 시끄럽다고 하는 게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반말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그때 당시에 40이 넘었는데 처음 보는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저한테 그냥 야 이봐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투가 순간적으로 이제 황당한 감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분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죠. 황당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서 얘기를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 해서 벤치프레스는 원래 소리가 좀 확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처음 보시자마자 이렇게 반말을 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어쨌든 이 대화를 좀 잘 풀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올라왔던 이 분노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이 상태가 안 가라앉는 거예요. 왜냐면 반말로 들었고 치욕적인 거죠. 이게 존댓말로 해서 좀 조용히 합시다 이런 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야 이봐라 하면서 이렇게 야라는 식으로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정말 이게
치욕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분노를 일으켰을까? 내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화가 났을까라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 순간부터 저 자신을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신기한 것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 어르신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감정이 안 좋아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뭐 사우나를 갈 때마다 운동을 하러 갈 때마다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싫지만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이제 인사를 드렸죠. 뭐 이웃 주민이시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제 감정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조금씩 사라졌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저희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이제 카운터죠. 카운터 쪽에 어떤 카운터를 보시는 아주머니하고 동네 주민 아주머니들이 막 소란스럽게 조금 시끄럽게 수다를 뜨셨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투로 그 좀 조용히 좀 해라. 뭐 이렇게 시끄럽노? 전세 내놨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뒤에서 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그 카운터에서 말씀을 나누시던 분들도 나이대가 대부분 다 40, 50대였거든요. 아무리 뭐 60대, 70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40, 50대 분들한테 야, 뭐 이렇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근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명령적으로. 어쨌든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분이 나한테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권위적이게 행동하는 그 모습에 내가 분노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제 아버지가 엄청나게 권위적이시고 일방적이시고 되게 폭력적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인연이 되어서 그런 감정들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동일한 대상이죠. 객관적 대상이 보이면 물론 그분이 뭐 아무리 나이가 뭐 그러니까 예순이 되셨다 하더라도 뭐 성인들한테 이렇게 반말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분도 잘못된 그분의 어떤 카르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그것은 그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저는 제 문제에 대해서만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생긴 나의 감정 때문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나의 분노가 이러한 이유, 이제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고 나서 이 분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요. 뭐 지나가다가 뭐 운동 잘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좀 작게 많이 해요. 여전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권위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했던 반응들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분이랑 친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도 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는 과거처럼 그런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알고 이 원인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났구나를 내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감정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말투나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참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구나. 나이에 비해서 참 사람이 모자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막 여기에 막 화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공한 거구나. 내가 일으켜낸 거구나. 내가 일으켜낸 거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아서 없애버리면 나의 이런 마음작용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교 교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업만 존재할 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업이라는 것이 내가 일어난 인연으로 만나면서 일어난 환경 안에서 생겨났던 반복됐던 나의 어떤 기억들, 나의 감정들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을 나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의 성격을 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격을 나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격, 감정, 기억만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인 거죠. 불교에는 이제 경이 있죠. 여러 가지 경이 있죠. 뭐 화엄경, 금강경, 뭐 여러 가지 경들이 있고 이 경들은 이제 스님들이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경을 이제 외우고 읊죠. 그 중에서 이제 반야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반야신경이 아마 경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좀 보편적인 경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반야신경은 검색해보니까 뭐 랩도 있더라고요. 이 반야신경은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줄여서 반야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야신경 이 경 중에 이 경 안에 이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야신경의 전체 경중의 일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리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리불 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리자한테 말을 하는 거죠. 사리자여, 색불이공, 그러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즉 시공, 색이 공이요. 공즉 시색, 공이 바로 색이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수상행식도 공하다는 말이겠죠. 제가 좀 전에 오치원 말씀을 드렸죠. 색수상행식. 여기에 이제 반야신경이 나오죠. 색불이공, 색이 공하고, 공불이색, 공 또한 색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색이죠. 물질의 모든 객관적 대상은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만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집착을 하죠. 그리고 동일한 객관적 대상을 인간이 보면서 수상행식, 마음을 일으킨다. 나의 카르마에서 내 마음 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분별을 한다. 이 색 자체가 일시적으로 만났다 사라지는 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공한 것에 매달려서 분별을 해서 주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 수상행식이 이 또한 공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이 부분은 결국 색수상행식, 오은이 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작용, 이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그래서 허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성격은 운명이다, 뭐 성격이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격이라는 것은 오치원이죠.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좋고 싫고 나쁘고 기분 나쁘고 분노를 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 안에서 내가 나의 주관으로 분별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격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이죠. 이런 성격이 나의 주관의 식으로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이 결과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원인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택에 의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선택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게 선택을 하겠죠. 왜냐하면 오치원이죠. 오온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각자가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선택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결과가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은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 성격이 만약에 운명이라면, 그러면 이 성격을 고치면 이 운명도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작용은 찰나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을 인지하고 인식해서 바꾸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찰나에 일어나는 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 우리가 하는 이 성격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복된 습관을 말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쪽으로 형성된 이 습관을 반대로 형성을 시키면 이 습관은 자연스럽게 줄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뭐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 이 자동차가 이렇게 속도를 내게 되면, 속도를 내면 낼수록 가속도라는 게 붙습니다.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나중에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나죠.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페달을 밟아야 되고 기름을 더 쓰면서 밟아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엔진의 힘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에 올라가면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냥 페달을 세게 안 밟아도 쭉 이렇게 가는 거죠. 평속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이미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가장 편한 겁니다. 이게 좋든 나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 습관을 바꾸려면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고 속도를 줄이면서 이 각을 틀어야 됩니다. 자, 이 각을
보통 어느 정도 틀어야 되냐면 0.01mm, 0.001mm, 0.1mm 이런 식으로 정말 작게 틀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정도 트는 게 별로 티가 안 나죠. 이 단계에서 이 정도로 미세하게 트는 게 티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벌어지고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0.1mm씩, 정말 0.001mm씩 나를 지속적으로 내가 하는 이 습관을 반대급부로 가져가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서 축적이 되면서 쌓여서 변하게 되면 내가 이 습관에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이런 구조를 제가 직접적으로 제 성향들을 많이 바꾸고 여기까지 살아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의 성향 중에 약한 부분이죠. 단점들의 성향들, 이제 잘못된 습관들을, 마음작용이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0.1mm씩 바꿔서 개선시켰는지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성격이 운명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성격은 결국 우리의 마음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결국 이 성격이라는 것을 나라는 사람은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성격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정불변이 아니거든요. 성격은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 성격이 나라는 사람이면 나는 바뀌는 거죠. 하지만 진정 나라는 사람은 나의 참자, 나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본성이죠.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고정불변이고 영원한 거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죠. 육체가 갖고 있는 눈, 귀, 코, 촉감으로 인해서 감정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마음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죠. 하지만 이 육체를 벗어나 버리면 영혼은 감각기관이 없습니다. 못 느끼는 거죠. 육체처럼.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사바세계를, 이제 속세를 욕망의 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육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욕망을 일으키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본성이죠. 참자를 불성, 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간 각자 가지고 있는 이 불성과 신성을 이런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쾌락, 욕망에 또는 번뇌에 의해서 덮여져 있어서 우리가 진짜 본질의 나를 못 알아보고 못 찾아가는 거죠. 반복된 습관으로 형성된 이 성격이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참 자아는 나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이 본질은 나의 영혼을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격에 관련된 궁극의 이제 근본적 원리고, 이것이 이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격은 내가 겪었던 경험에 의한 기억들의 습관적 산물이다. 이것은 찰나에 이루어지지만 내가 지속적으로 반대로 노력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변하는 것이다. 바꿀 수 있다. 나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반복된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진리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성격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성격이 있죠. 어떤 습관적 성격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습관된 성격들을 되게 긴 시간 동안 개선시키고 바꾼 것들이 저는 되게 많습니다. 방법들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다른 영상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실용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에 대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건조하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길 바랍니다.